첫 번째 7월 2일 날 범물금속 주식회사의 제품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번엔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알려줄 때는 우리 회사가 프로그램 위 상단에 보면 우리 회사 이름이 항상 적혀 있어요. 메인 메뉴든 아니면 뭐 전표 입력이든 보시면 위쪽에 우리 회사 이름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회사가 공급자에 있는지 공급받는 자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공급자에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과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우리가 대금 지급한 거 보면 현금으로 100만 원 있고, 그리고 외상으로 1000만 원이 있죠. 근데 여기에 현금이다라고 적혀 있는 여기를 무조건 현금이라고만 생각은 하지 말고, 문제에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돈을 받고도 우리가 현금이라는 이 칸에 금액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문제에서 다른 수단으로 받은 게 적혀 있는지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럼 작성일자가 7월 2일이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 과세로 해서 제품 매출한 거 맞고 현금으로 100만 원 받고 나머지 외상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날짜 7월 2일 날 우린 11번 매출 과세고 컴퓨터 10개를 단가 10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자, 공급받는 자는 범물금속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럼 제품 매출 맞고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데 현금으로 1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외상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다음 자, 7월 4일 거 볼게요. 자, 비사업자인 오상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자, 주민등록번호하고 거래처 코드가 있네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 개시 일전이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게 돼요. 자, 그럼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 K랩은 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 키 눌러서 거래처 만드는 게 있고, F2번 거래처 등록에서 F3번 신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봐서 여러분들이 편리한 거 선택하시게 그렇게 보고, 대금은 전부 다 전액을 현금으로 우리가 수령을 했네요. 자, 그럼 7월 4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컴퓨터를 팔았고 금액은 72만 원의 별도. 자, 그렇죠. 이번에 F2번 눌러서 F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F2번 누르면 바로 아래 F3번 신규 등록 있죠. 자, 그럼 거래처 코드는 305번이고 오상식 특별한 말 없으면 동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 기재분이다. 이렇게 하고 확인. 자, 이번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의 여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럼 그냥 1번 현금이라고 하면 입금 전표가 발행이 되죠.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겠네요. 다음 다음 페이지 3번 매출처 법물금속 주식회사에 매출한 제품의 포장 분량으로 할인액 110만원 부가가세 포함으로 결정되어 당일자로 매출 차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대금과 상기하기로 하였다. 자, 매출 차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얘가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든 일반 세금 계산서든 발행을 하면 우리는 11번 매출과세, 그리고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외상대금하고 상계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가 나오는데, 이때는 분계 유형을 그냥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에 마이너스가 되고 제품 매출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있는 경우에는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하죠. 그죠? 자, 지금 외상대금하고 제품인데 외상대금하고 상계하는 건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하시면 아래 분계가 다 마이너스로 끊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세금 계산서든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자, 날짜 7월 5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포장 분량으로 할인했대요. 그럼 얘는 뭐 매출 할인인 분위기가 아니죠. 그냥 우리 할인이라고 적어놓고, 자, 금액은 110만원에 포함이니까 마이너스 1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 거래처는 법물금속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제가 외상대금하고 상계한다 그러면 여기 분계 유형을 2번으로 외상하는 게 편리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분계 유형 외상 잡으면 외상 매출금의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제품 매출 마이너스 되니까 그냥 확인하시고 엔터만 치시면 분계가 전부 다 끝이 나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제품 매출도 차변에 애누리나 할인 계정 과목 쓰지 말고 제품 매출에서 차감하라라고 시험 때는 같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분계를 요구하니까 분계 유형은 2번 외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 7월 6일 영천 중고자동차의 승합차 취득원가 1200, 감가상각 누계액 530만원을 880만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11번 매출과세가 될 거고, 자, 우리 자동차를 팔았는데 우리가 판매한 자동차의 장부가액은 얼마죠? 판매한 자동차의 장부가격 670만원짜리죠. 우리 유형자산 장부가격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격이죠. 1200에 샀는데 530만원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70만원짜리 장부가액 자동차란 이야기죠. 그럼 670만원짜리 자동차인데 얘를 880만원 별도 부가세 내 돈 아니니까 880에 판 거죠. 그럼 670만원짜리를 우리가 880만원에 팔았으면 장부에는 210만원 이익이라고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 금액이 안 나오면 난 입력하는 거 틀렸구나 생각하고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항상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거래처도 등록해야 되니까 7월 6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우린 승합차를 팔았어요.
우리가 판매한 금액은 88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이번엔 플러스 키 누르고 만들까요? 플러스 키 누르고 영천 중고 자동차 코드 번호는 105번. 자,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는 차중고 업태 소매 종목 중고 자동차 주소는 시장 4길 52.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우리 고정자산 매각할 때에 분개하는 순서 전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거 있죠. 항상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매각할 때, 자, 원활하게 되시는 분은 이대로 안 해도 되고,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첫 번째는 우리는 제품 매출을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 그 금액을 취득 원가를 입력하고, 다음 세 번째에 차변에 유형자산 다음 계정 과목 코드를 입력하고, 차감 계정이니까 네 번째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고, 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수령액 또는 수령할 금액을 입력하는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꼭 써야 되고, 그럼 마지막에 우리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의 차액이 처분 손익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순서대로 쓰시고, 그래서 원활하게 잘 되면 그때 순서를 마음대로 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한 걸 입력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제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을 취득 원가로 변경하고, 다음 차변에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를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고, 다음 차변에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우리는 880만 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968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 적어 놓고 나서 저와 같이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먼저 이야기했을 때 장부가격이 우리 670만 원짜리였잖아요. 그럼 670만 원짜리인데 880만 원에 파니까 210만 원 이익이라 그랬는데 위에 대차 차익이 210만 원 플러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내가 입력을 한 거고, 여기까지 처분 손익하기 전까지 입력한 게 이 금액이 210만 원이 안 나왔으면 위쪽에 무언가가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야 되니까, 그럼 우린 대변에 유용자산 처분 이익이다 21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좋아하는 형태죠. 자, 다음 373페이지. 자, 5번. 자, 7월 7일 매출처 주식회사 CG운송의 정기분 외상 매출금 1,423만 원에 대하여 약정 기일 전에 회수함에 있어 2%를 할인해주고 600만 원은 2020년 8월 10일 만기 약속 어음을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아 대구은행에 보통 예금에 예입하다. 자, 이번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풀기는 푸는데 매우 질은 안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1,423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2% 하면 28만 4,600원이 되겠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보면 지금 외상 매출금이 1,423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2%를 하면 금액은 28만 4,6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금액이 부가세 별도라 그랬으니까 이 금액을 뺀 금액을 매매출 전표에 쓰겠죠. 그죠? 그럼 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분계를 보면 자, 매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쓸 때는 차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니까 11번 매출 과세로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8만 4,600원에 부가가치세 마이너스 28,460원이 될 거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계를 하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마이너스 28,460원이고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 28만 4,600원이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CG운송 31만 3,060원이다. 자, 이 부분 지금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예,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럼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은 1,423만 원에서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은 31만 3,060원이니까 금액이 1,391만 6,94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을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따로 풀어놓고 두 개를 합쳐서 설명드리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돈만큼 외상 매출금 회수하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CG 운송 1,391만 6,940원인데 이 돈을 우리는 어음으로 600만 원을 받았어요.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 매출 채권이니까 받을 어음 CG 운송
금액이 60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 돈은 791만 6,940원이 되겠죠. 이 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2분기하고 2분기 이해가시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라고 해서 우리 처리하죠. 그죠? 외상매출금이 이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만큼 수정하면 이제 남은 거는 이 금액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분계 이해가시죠? 그럼 이걸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이 외상매출금을 차변에 이렇게 쓰는 거나 대변에 써서 얘 둘이 합치는 거나 마이너스로 차변에 쓰는 거나 플러스로 대변에 쓰는 거나 똑같죠. 차변에 마이너스 쓰는 거나 대변에 금액을 쓰는 거나 외상매출금을 줄여주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굳이 얘 안 빼고 4,230만 원을 대변의 외상매출금으로 붙여버리면 되겠죠. 성근 씨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측에서는 한 번에 얘를 전부 다 회계 처리하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대변에 1,423만 원이 대변에 바로 들어온 게 차변에 이렇게 들어갈 거 어차피 대변에 같이 합쳤어도 똑같은 결과니까. 그리고 이 두 금액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문제는. 그럼 이걸 합친 게 지금 이 문제 아래 있는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가 7월 7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매출 할인을 했는데 마이너스 28만 4,600원으로 했고, 얘가 시지 운송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기는 혼합. 그럼 제품 매출까지는 전부 다 줄어들었고, 우린 대변에 외상 매출금 1,423만 원 이제 처리를 하고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600만 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791만 6,940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면 분계가 들어가게 되죠. 이 분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얘들이 합친 건데 얘만 대변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제품 매출을 안 썼구나. 그럼 이 제품 매출도 차변에 매출 할인이라고 써줬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안 쓸 거면 그죠?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이건 뭐 자기 재량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문제가 너무 지 마음대로 했어요. 자,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남산물산의 로컬 A씨에 의해 제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로컬 A씨에 의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 팔았고 현금으로 매출했어요. 자, 그럼 7월 8일 날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을 팔았고 1,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남산물산.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 신용자 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분계는 뭐 전에 현금으로 매출했다고 적혀 있으니까 1번 현금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되었죠. 자, 다음 7월 9일 장부가액 5,500만 원의 토지를 8천만 원의 신청 포장에 매각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13번 매출 면세네요. 그죠?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장부가액 5,500짜리 땅을 8천에 팔았으니까 뭐 2,50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오겠네. 뭐 땅도 유형자산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자, 그럼 우리 땅 팔고 8천 받아야 되는데 3천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금으로 3천 들어왔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외상했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분계는. 자, 그럼 입력하면 7월 9일 날 13번 매출 면세고, 우리는 토지를 8천만 원에 매각했어요. 거래처는 신천 포장에 했고, 자, 이번엔 그냥 계산서죠. 그럼 전자는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자,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토지 장부가액만 지우면 장부의 흔적 다 지우게 되죠. 그럼 제품 매출을 토지로 변경하고 장부 금액 5,500만 원. 다음 차변에 우리가 판매한 8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현금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한 거, 당좌 예금에 3천만 원. 나머지는 외상했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해서 5천만 원. 그래서 우리 위에 대차 차익도 플러스로 2,500 나와 있죠. 차익이.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2,5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자 7월 10일 자사제품 컴퓨터 원가 500만원 시가 700만원을 매출처 황금 상사에 선물로 제공하다. 자, 이건 무슨 상황이죠? 자, 우리는 문제에서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 사업에 쓸 거란 의사표현이에요. 제품이다, 원재료다, 상품이다 이렇게 쓰는 거. 그럼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를 지금 황금상사 거래처에 선물로 준 거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 공급에 걸린 거죠. 그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시가에 팔았다고 할 건데 증빙을 줄 데가 없잖아. 과세거래인데 증빙 없는 건 우리는 14건별로 할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니까 70만 원의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 가지고 오라는 건데, 우리는 분계는 제품 500만 원짜리를 준 거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570만 원이 접대한 거죠. 570이라는 건 컴퓨터 500만 원짜리 하고 이것 때문에 물리게 된 부가가치세 70만 원 하고 570만 원이 우리의 접대비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분계를 하면 자, 날짜 7월 10일 날 14건별이고 사업상 증여. 자, 우리 14건별 그리고 카과 현과 이것들은 공급 대가를 쓰면은
자동으로 분리되는 게 기본 설정 값이죠. 그럼 700에 70만 원이고, 자, 원래 간주공급은 거래처를 안 쓰는 건데, 근데 시험 때 거래처가 적혀 있게 답이 나오니까 쓰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겠죠. 그래서 황금 상사한테 줬다고 쓰고, 자, 분계는 혼합. 그럼 우린 지금 5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이익을 붙인 수익이 아니고 500만 원짜리 제품을 줬다고 써야 되는 거죠, 장부에는. 그래서 제품 매출을 제품으로 바꾸는데, 자, 아래쪽은 일반 전표라 그랬어요. 일반 전표는 재고 자산을 대변에 그냥 쓰게 되면 얘가 팔린 줄 알아요. 그럼 얘 팔린 게 아니고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었다라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꼭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장부에는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거잖아. 그럼 500만 원짜리 제품을 거래처에 줬으니까 이걸 500만 원짜리를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변에 그럼 우리 이 500만 원짜리 물건과 이것 때문에 물리게 된 70만 원 부가가치세가 우리한테는 접대비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일반 전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는 접대했다 그러면 시가원가면 원가 쓰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우리가 얼마에 만들었는지 얼마에 샀는지 관심 없죠. 시가에 팔았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물리게 된 부가가치세 70만 원 하고 500만 원짜리 물건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7월 11일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121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다. 자, 그럼 이번에 공급 대가 과세 거래인데 공급 대가 적혀 있는 건, 그런데 적격 증빙을 준 흔적이 없죠. 그냥 영수증 줬죠. 그러면 과세 거래인데 정규 증빙이 없으면 이때 14건별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분계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제품을 현금으로 매출 판 거니까. 자, 그럼 7월 11일 날 14건별이고 컴퓨터를 팔았고 이건 121만 원 공급 대가를 쓰면 분리가 될 거고. 자, 이번에 뭐 개인 소비자 거래처 안 적혀 있으니까 거래처는 비워놓고, 자, 분계는 뭐 현금 매출이니까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이라고 해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편리하신 대로. 자, 다음 7월 12일 아프리카의 수입상에게 제품 23,000달러를 직수출하고 대금은 거래은행인 대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증빙서류, 수출면장, 외국한 매입증명원, 거래처 등록은 생략한다. 자, 그럼 직수출하고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선적이라는 글자도 있고, 그럼 우리는 16 수출이다라고 선택하면 되겠죠. 자, 제품 판 거 맞고 뭐 돈은 당좌예금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래처 등록은 생략하래요. 자, 그럼 23,000달러인데 선적일 이날에 돈 들어왔으니까 이날 환율로 그냥 처리하면 되겠네요.
1달러당 1,000원이니까 2,300만 원으로. 자, 그럼 7월 12일 날 16 수출이고 컴퓨터 파는데 2,300만 원. 거래처 생략 할애했으니까 뛰어넘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분기에는 이번엔 혼합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제품 매출 맞고 당좌 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다음 7월 13일 제품을 DNA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송금받기로 하였다. 자, 직수출하고. 자, 그럼 우리 16 수출. 자, 2만 달러, 달러당 9,700원. 대금은 한 달 후에 받는다. 그럼 선적일 이전에 돈 받아서 환가인 경우 아니면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과세 표준을 잡죠. 자, 그리고 수익 인식은 무조건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제품 매출은. 자, 그럼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으로 해서 외상 매출금 나오면 되겠네요. 거래처는 코드만 쓰래요. 자, 그럼 7월 13일 날 16 수출이고 제품을 파는데 자, 얘는 2만 달러 970원. 산수 못해서 그냥 계산기로 쓰려고 쓴 거였어요. 자, 그리고 자, 거래처는 플러스 키 눌러서 DNA사 107번 상호만 등록.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분기는 제품 매출이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7월 14일 가나 소재 DNA사에 제품 250박스를 선적 완료하여 수출하고 대금 결제는 수입한 회사에 검수 후에 하기로 하였다. 자, 선적 수출 그러면 얘는 16 수출이고 자, 제품 판 건데 뭐 결제는 검수 후에 한다라고 하면 오늘 돈 안 받은 거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아래 기준 환율이 있고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 대고객 외국한 매도율. 외국한 매입률, 매도율은 은행이 우리 고객들한테 우리들한테 외화를 매입 살 때는 920원에 사고 우리한테 팔 때는 990원에 판다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는 얘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기준 환율인 이 환율 950원 가지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7월 14일 날 16 수출이고 제품 250박스 얘는 한 개당 200달러인데 환율이 950원이면 19만 원짜리네요. 비싸다. 그죠? 얘는 19만 원이고. 근데 꼭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다 계산해서 이 금액만 여기 공급가액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저는 그냥 원화로 단가를 쓴 거고, 그죠? 4,750만 원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DNA 사고, 영수일 구문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이거 외상이죠. 분계는 외상이다. 자, 다음 13번 7월 16일 비사업자인 이혜인에게 모니터를 33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이런 말이 있으면 얘는 과세 거래죠. 그리고 증빙 발행했으니까 매출이고 카드니까 17번 카드 과세. 자, 그럼 우리 뭐 모니터인데 지금 우리 회사 전자제품 회사라서 제품 매출이에요. 그럼 신용카드니까 우리는 매출하면은 오늘 바로 돈 안 들어오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분개할 거예요. 자, 7월 16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모니터 33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안 적혀 있으니까 뛰어넘고, 카드사는 하나카드. 자, 분계는, 자,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 설정은 4번 카드라고 해도 외상 매출금 되도록 넣어뒀는데, 시험 때는 이런 기본 설정 값이 이게 아니에요. 그 시험 때는 카드라고 하면 미수금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번 외상으로 하시면 카드사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때의 기본 설정 값이 카드 거래일 때 분계 유형을 일반적인 상거래면 2번 외상으로 하시고, 기타 거래면 4번 카드로 하시면 시험 때는 분계가 알아서, 우리 예를 들어 회식비였다. 그럼 4번 카드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을 거예요. 근데 원재료 샀다. 매입일 때도 그럼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가 거래처와 같이 붙을 거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이 설정 기억하는 게 귀찮으신 분은 그냥 혼합으로 하셔서 채권 채무에 카드사로 거래처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분계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되지, 분계 유형은 그냥 여러분들 편리하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본 시험 때 설정 값이 이렇게 되니까 이용할 거면 이용하셔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7월 17일 개인 소비자인 김하정에게 제품을 143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다. 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다. 그리고 공급 대가, 그러면 22번 현금 과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품인 컴퓨터 팔았고 제품 매출이고 현금으로 매출했다 했으니까 우리는 입금 전표든 차변의 현금이든. 자, 7월 17일 날 22번 현금 과세고, 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공급 대가 쓰면 분리시켜 줄 거고, 이번에도 김하정은 없네요.
그리고 현금이라는 거 확인하고 현금 영수증 때 현금 확인하고 현금 누르세요. 과거에 한번 장난친다고 보통 예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 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현금이라고 누르는 순간 분기는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현금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7월 18일 비사업자인 황백현에게 제품인 컴퓨터 장비를 소매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 후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이번엔 증빙이 그냥 영수증이네요. 그죠? 그런데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과세 거래했는데 적격 증빙을 발행해 준 게 없어요. 그때 우리는 14건별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팔았고 현금으로 수령을 했네요. 자, 그럼 7월 18일 날 22번 죄송해요. 14건별이고 컴퓨터 장비 143만원 포함치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생략하고 이번에도 현금으로 받았다. 다음 7월 19일 소매 사업자인 두산 상사에 부산물 130만원 공급가액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행하였다. 부산물은 자비익 계정, 외상채권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증빙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두 개가 동시에 됐죠. 그러면 우린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니까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과세 이용을 찾아서 신고를 하면 11번 매출과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부산물 팔았는데 영업수익이 아닌 자비익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라고 했네요. 그래 놓고선 또 외상채권은 외상매출금으로 하래요. 이 문제 풀려고 이 책에서는 지금 백데이터를 분계 카드라고 하면 외상매출금 들어가도록 설정을 잡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럼 7월 19일 날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한 걸로 신고해 줘야 되니까 11번 매출과세고 부산물이고 13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두산 상사 전자세금계산서고 그럼 4번 카드라고 하면 카드사를 물어보죠. 그럼 F2번 눌러서 현대카드로 결제했다. 자, 그럼 외상매출금에 현대카드라고 붙어 있고 우리는 제품 매출 영업수익이 아닌 자비익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글자 자, 눈으로 한번 봐두세요. 나중에 이거 매매출점표 끝나면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한글로 카자라고 붙었다는 건 컴퓨터가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가 동시 발행됐다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인 보내줬죠. 11번 매출과세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분기에서 4번 카드. 그러면 컴퓨터가 두 개 이중 발행된 거 인지했어. 그럼 뒤에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를 더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7월 22일
중동 주식회사에 상품 7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과세글인지 면세글인지 모르겠죠. 봤더니 컴퓨터 관련 서적이에요. 뭐 금액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책은 면세제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58번 카드 면세고 이번에 상품이네요. 그럼 상품 매출이라고 계정 과목도 우리가 수정해 줘야 되겠어요. 상품이니까. 자, 그럼 7월 20일 날 18번 카드 면세 컴퓨터 관련 서적 금액은 7만 원 거래처는 중동 주식회사 카드사는 현대카드. 자, 얘는 상품이면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2번 외상하는 게 편하고 그럼 우린 제품 매출을 상품 매출로 수정해 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상품인 컴퓨터 관련 서적을 팔았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얘까지 수정해 주면 자, 얘도 됐고 자, 다음 7월 23일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 88,000원을 매출하고 전자화폐로 결제하여 전자화폐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자, 시험에 이런 거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저자는 모든 유형을 한번 다 써보고 싶은 생각에 전자화폐 넣어둔 거니까 그럼 이 전자화폐도 전자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받아서 승인 나면 우리한테 입금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카드하고 똑같이 붕괴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자화폐 거래소에서 돈 들어올 거다라고 우리는 장부에 기록해 둘 거예요. 자, 그럼 7월 23일 날 우리는 21번 전자화폐 21번 자, 그리고 제품을 팔았고 자, 금액은 8만원에 8,000원 되게 8만원이라고 쓰시면 옆에 8,000원 붙을 거고 거래처는 뭐 개인 소비자라서 거래처 안 좋네요. 그럼 비워놓고 신용카드사의 전자화폐 자, 붕괴는 뭘 하든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그냥 환합이라고 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전자화폐 매출이니까 가맹번호 이렇게 붕괴가 들어와 있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25일 신청 포장에 상품을 3만원에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자, 현금 영수증 발급했는데 자, 지금 이건 실수한 거예요. 공급대가 적혀있는 글자는 지워버리고 면세품의 공급대가라는 표현은 안 써요. 자, 그럼 컴퓨터 관련 서적이니까 얘는 면세제화죠. 그래서 23번 현금 면세고 이번에도 상품을 매출했네요. 그럼 7월 25일 날 23번 현금 면세 컴퓨터 관련 서적 3만원 신청 포장 그리고 현금으로 매출하고 그럼 현금이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이다. 이것만 수정해 주면 되겠죠. 자, 7월 28일 범어산업 주식회사의 로컬 A씨에 의한 컴퓨터 부품을 200만 원에 납품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로컬 A씨에 의한 현금 영수증 발급. 그러면 이때는 24번 현금 영세가 되겠죠. 영세율로 우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 거예요. 로컬 A씨는 우리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 있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는 유형이 아니고 있는 유형도 다 써보려고 우리 책 저자가 써둔 거예요. 자, 그럼 7월 28일 날 24번 현금 영세 컴퓨터 부품 200만 원의 영월. 거래처는 범어산업.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그리고 현금으로 수령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매출 유형으로 있는 것들을 지금 한 번 정도씩 입력해 본 거고, 이제 21번부터 또 매입이에요. 자, 8월 2일 날 만천철강에서 다음과 같은 원재료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 계산서 받았고,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받는 자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그걸 볼 건데, 근데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원재료나 상품 적혀 있으면 불공제일 리가 절대 없겠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 자, 아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복수거래로 할 거고, 엄이면 우린 지급엄,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미수금은 외상 매입금.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8월달로 넘어가서 8월 2일날 51번 매입과세고, 자, 품목 칸에서 위에 F7번 복수거래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두 개 쓸 수 있도록 커서가 들어가죠. 자, 그럼 A 재료 40개 25만 원, B 재료 60개 20만 원. 입력 다 하셨으면 아래에 F7 탭 ESC 키 누르면 위 상단으로 이동한다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위로 다시 올라와서, 자, 공급자는 만천철강,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산 건 원재료 맞고 대변에 어음 발행한 거 500만 원. 나머지는 외상한 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원과 외상 매입금으로. 다음 8월 3일 용산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원재료, 그러면 51번 매입과세. 대금은 현금으로 640, 원재료 샀는데
외상 지급보험 그리고 외상 매입금. 뭐 특이한 건 없네요. 자, 그럼 8월 3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CPU를 2,400만 원에 별도 공급자는 용산전자 전자세금계산서 분계는 호남 원재료 산 거 맞고 대변에 현금으로 640만 원. 자, 나머지 대변에 지급보험 5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500만 원. 자, 다음 383페이지에 23번 8월 5일 신암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 매입하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매입이면 51번 매입과세. 방금 문제와 똑같죠? 매물인데 현금 주고 어음 발행해주고 외상했고. 그럼 8월 5일 날 매물이 400개 5만 원짜리 신암전자 다음 8월 7일 사무실용 비품을 만세물류 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구입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200만 원은 거래처 범어산업에서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며 잔액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예금 이체 수수료는 700원이며 동구자에서 자동 출금되었다. 자, 그럼 우리 사무실용 비품 산 거니까 뭐 차변엔 비품일 거고 우리는 총 495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200만 원은 현금 줬고 200만 원은 범어산업 받은 어음 배서 양도했으니까 우리 받은 어음을 거래처에서 지우면 되고 그럼 나머지 95만 원 줘야 되는데 우리 이체 수수료까지 해서 95만 700원이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순서대로 써서 마지막 700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그럼 8월 7일 날 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니까 불공제 사유냐 볼 건데 사무실용 비품 구입한 거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라서 51번 매입과세 비품을 450만 원에 구입하고 거래처는 만세물류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우린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을 산 거고 대변에 현금으로 200 줬고
대변에 배서양도 범어산업한테 받은 거를 200만 원을 줬고, 다음 보통 예금에서 돈 주는데 95만 700원을 줬다는 거죠.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럼 차이 나는 이 700원은 우리는 판관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겠네요. 차익을 내는 게 우리가 편하니까 마지막에 보통 예금에서 차익을 냈어요. 자, 다음 8월 9일 위 8월 5일 신암전자에서 매입한 원재료 중 불량품이 있어 10개를 반품하고 대금은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원재료니까. 그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8월 9일 51번 매입과세고 이번에 매입 환출 반품했으니까 자, 수량은 마이너스 100개. 얼마짜리인지도 안 봤네요. 자, 우리 8월 5일날 신암전자한테 사온 게 단가 5만원짜리 메모리였네요. 그럼 5만원짜리 메모리를 지금 100개를 반품한 거예요. 자, 거래처 신암전자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외상. 그럼 외상 매입금하고 상계되는 분계가 아래다 들어와 있죠. 자, 다음 8월 12일 자, 주식회사 만촌철강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200만 원은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자,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럼 매입이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이니까 52번 매입 영세. 원재료 산 거고 200만 원은 수표 발행,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갈 거고 나머지는 어음 발행,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이 되겠네요. 자, 그럼 8월 10일 날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 1500 만촌 철강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원재료 맞고 대변에 수표 발행한 거는 당좌예금 구자에서 돈 찾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우린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8월 11일 다음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회계팀용 서적 거래처 코드 302번으로 등록. 자, 그럼 우리 회사가 미래산업이죠. 공급 받는 자에 우리 회사가 있네요. 그리고 계산서다. 그러면 53번 매입 면세. 자, 그리고 분계는 조세법전. 그럼 도서 인쇄비다.
대금은 현금으로 줬네요. 자, 8월 11일 53번 메인 면세고 조세법전 30만원 그랬죠. 추가하라 그랬어요. 우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있으면 정보가 전부 다 있죠. 그럼 써야 될 게 많네요. 자, 제일 문고고 코드번호 302번 수정 버튼 누르고 자, 아래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는 이태식 업태 도매 소매 종목 서적 주소 국채보상로 582 자, 그냥 종이 계산서니까 전자는 비워놓고 분계는 현금이니까 현금하고 도서인쇄비는 회계팀용이니까 800번대의 도서인쇄비. 자, 다음 8월 12일 한국 소프트웨어 주식회사에 의뢰한 업무용 프로그램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어 인수하고 대금 3,525만원 중 1,000만원은 당사 발행 어음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이번에도 계산서를 받았네요. 그리고 무형자산인 개발비 계정으로 처리해라. 그렇죠. 코드 304번 코드만 있고 그렇죠. 이름만 있고 더 이상 정보는 안 줬죠. 자, 그럼 이번엔 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 메인 면세 소프트웨어 개발한 건데 얘는 개발비 계정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개발비다. 1,000만원 어음 지급했고 잔액은 외상이다. 어음 계정 과목은 이제 어음은 미지급금이고 외상도 미지급금이죠. 상품이나 원재료 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둘 다 같이 합쳐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8월 12일 날 53번 메인 면세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다음 3,525만원 거래처는 한국 그렇죠. 추가하라 그랬죠. 플러스키에서 한국 소프트웨어 자, 다음 이번에도 전자 글자 없으니까 전자는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를 개발비 계정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개발비로 대변에 전부 다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800 8월 13일 날 영업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소형 승용차가 고장이나 제일자동차로부터 정비하고 정비대금 3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수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소형 승용차 1500cc가 고장이 나. 그래서 정비대금이다. 그럼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걸렸죠? 그죠? 자, 그럼 54번 불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동수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비용인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8월 13일 54번 불공이고 소형승용차 정비 대금은 금액 33만원에 포함이니까 30만원의 별도. 자, 거래처는 제일자동차 아이고 추가해야 됐구나. 플러스 주식회사 제일자동차 코드 번호는 306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거고 불공제 사유는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자, 그리고 이번에도 현금을 전체를 지급을 했고 우리 영업부 업무용 차량 유지비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8월 14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골프용품을 동호골프용품으로부터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 판매. 자, 공급가액은 200만원. 전액 현금 지급. 대표자의 개인적 사용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자, 그럼 종이세금계산서 판매를 발급받았대요. 발급받은 거.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그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그래서 54번 불공. 자, 회계 처리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이 쓰면 복리후생비인데 대표이사가 쓰면 가지급금이고 이 문제에서는 미스가 나서 대표이사 이름 안 쓸 건데 시험에서 이 경우에 무조건 거래처를 넣어주고 하도록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표이사 이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은 좀 해두세요. 자, 그럼 54번 불공의 골프용품 200만원의 별도. 자, 거래처는 동호골프용품. 종이니까 전자는 패스하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고. 자, 분계는 호남. 자, 우리 이 원재료를 가지급금이다라고 쓰라는 거고. 저는 여기에 대표이사 이름으로 거래처가 있다면 나중에 써주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다음 대변의 이 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다음 페이지. 자, 불공 하나만 풀고 끝냅시다. 자, 8월 16일 판매 거래처에 선물용 화장품을 만세물류로부터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우리는 거래처 선물용으로 화장품을 샀어요. 그러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54번 불공. 자, 그럼 뭐 회계 처리는 판매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이 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8월 16일 날 54번 불공 화장품을 70만 원치를 샀고 화장품 산 곳은 만세 물류 전자생명연소고 불공지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분계는 혼합이다라고 하고 판매거래처 접대비니까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당좌 예금에서 돈 인출해 갈 거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내일은 저와 같이 남아있는 매매추전표 하고 세입야서 발행하는 거 전자로 하는 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 한번 보고 부속 서류로 넘어갈게요. 자, 부화제 부속 서류 하고 나서 계산할 거라 그랬죠. 우리 시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서 가는 거예요.